검찰공화국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검사 출신이 행정부 곳곳에 너무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면 내 편이 갈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시절엔 어땠습니까? 민병인지 뭔지 소속이 되면은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마구 앉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지금 검찰 출신은 우선 깨끗하고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흠이 없는 사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인상입니다. 사실 능력이 별겁니까? 아무리 천재적 능력이 있더라도 일을 혼자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조직의 도움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심, 즉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이 있더라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개인적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욕심 채우는데 쓰게 되고 결국은 감방 가게 되는 거죠. 회사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회사가 망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면 나라 기강이 흐트러져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깨끗한 사람,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 일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솔직히 있습니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정권의 빌부터 정의고 뭐고 팽개치고 권력 남용의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인가 어디에 대거 발령받은 검사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생활형 범죄를 경찰이 담당한다면 거대 범죄는 검찰의 몫입니다. 이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인물 중에서 당장 사람을 뽑았을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뒤를 켜보면 구린내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란 걸 알게 된 때가 2019년 가을입니다. 불과 한 3년 전. 그해 2월에 이제 벨기움 생활 3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비로소 유튜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남들보다 무려 7, 8년은 늦게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젊은 여성이 길 걸으며 뭐라고 중얼대며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 당시 저는 저 여자 동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로부터 불과 3년 전 스마트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몰랐으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길 걸어가면서 이제 혼자 중얼중얼대고 그래서 좀 도른 거 아니야? 희죽희죽 웃고.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얘기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2020년 2년 전에 5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겨우 400명인데 뭐하러 시간 쓰고 돈 쓰고 신경 쓰며 유튜브 하느냐고 놀리는 사람이, 핀잔 주는 사람이 주위에 꽤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신경 쓰는 게 재미있어서, 재미라기보다는 항상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서 아직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흔적을 책이 아닌 전파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전파로 남아 기록이 남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책을 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집중해야 합니까? 그에 비하면 유튜브는 한결 가볍고 부담이 없습니다. 1년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통신기기를 누구나 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주위에 열심히 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도 받고 해서 그 제작 원리만이라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혹시 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효자 노릇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희망이 있다는 건 하여튼 좋은 겁니다. 엊그제 이제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대통령이 서해대전에서 생명을 바친 분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바친 공무원, 유가족을 점심에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서해대전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 유가족에게 레이저 눈길을 쏘아내던 문재인과 그 부인 김정숙이 언뜻 생각이 나는군요. 6월 6일 현충일이 1944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연합군이 상륙해서 일거의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12월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1944년 제가 태어나고 한 달 후 나치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또 끝난 거죠. 저도 이제 2018년 그 노르망디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4년 전에 9월에 갔는데 좋지 않은 날씨인데도 관광버스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가운데 90세를 훌쩍 넘긴 휠체어를 타고 온 2차 대전 참전 노병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렀던 곳을 마지막으로 찾는 참전 노병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거수경례로 인사를 했더니 똑같이 거수경례로 받아주었습니다. 게을러서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노르망디에서 북쪽으로 100km쯤 올라간 곳에 칼레란 해안가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흐리기 위해서 독일군 방어 병력을 칼레에 집중하도록 스파이 작전을 펼쳤다던 곳이 바로 그 칼레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가르고 있는 또보 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이 바로 이 칼레입니다. 80km. 영불 해저 터널도 칼레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또 중동과 아프리카를 떠난 난민들이 이태리나 터키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고자 했던 그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칼레에 기회가 되시면 가족과 함께 프랑스 방문길에 꼭 빼지 말고 노르망디를 한번 찾아가서 2박 정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맛있는 정통 프랑스 해산물 요리를 노르망디산 포도주와 함께 아주 경제적으로 싼 값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비도 비싸지 않고 여러모로 바가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여름보다는 스산한 한여름 6, 7, 8월보다는 좀 날씨가 스산한 9월부터 11월까지가 관광하기에 제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날씨는 흐리고 비는 오겠지만 사람도 적고 물가도 훨씬 더 싸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저도 꼭 한번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민노총이 드디어 이제 새 정부와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전체 근로자의 약 9%에 불과한 민노총의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윗대가리 몇 명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민노총은 변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고 했습니까? 이를 뻔히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조합원이 70%를 넘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게 두려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10% 미만의 구성원이 큰 목소리로 떠들면 온건한 나머지는 폭력에 휩쓸리는 게 겁도 나고 조직적 왕따가 귀찮아서 모임에 나오라면 나가고 파업 참가하라면 참가하고 단식하라면 단식하고 대충대충 협력하는 적 신용을 합니다. 그게 참가하는 사람들 90%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가끔 극약 처방을 씁니다. 혹 경찰에 맞서다 부상이라도 입으면 가족과 당사자의 분노를 부추겨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꼬드기거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등 일부러 사건을 키웁니다. 그런 후 관을 메고 행진하는 등 정해진 수순은 우리가 이미 과거 20, 30년에 걸쳐서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투쟁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절대 다수의 조합원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개선 그런 성실한 조합원 여러분, 절대로 악랄한 공산당 수법의 조합 지도부 계략에 더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네들이 아무리 가족 걱정은 하지 말라 그렇게 꼬셔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도부 말에 속는 순간 여러분 자녀는 아빠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순간부터 자녀 양육을 혼자 책임지는 혹독한 짐을 걸머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